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부터 투자 용도까지 부동산 입문에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서연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부동산과 특히 이 세금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투자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알짜배기 이 물건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이에요.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사항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전화번호 안내해드려야죠. 02-2077-6356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6356으로 전화 주시고요.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든 문자든 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리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부동산 핫이슈 한번 분석하고 있겠습니다. 핫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한층 복잡해진 양도세 셈법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예, 세금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양도세 문제요. 이 부동산 이 규제책 나오고 나서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진짜 뭐 이 해답이 있는 거예요? 풀어나갈?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책 이전에 봤을 때는요. 일단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였습니다. 또 2년 보유 여건을 갖추면 비과세였고요. 또 1세대 2주택이라든지 뭐 1세대 3주택자도 뭐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그 기본적인 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세에 대한 걱정도 물론 뭐 고액 주택 이런 거는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대책 이후부터는 양도세가 조금 더 중과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청약 조정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내년 4월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세대 2주택은 10% 중과, 또 1세대 3주택은 20% 중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동안 내려던 양도세에 비해서 2주택자들은 한 2배 정도, 또 3주택자들은 한 3배 정도를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또 1세대 1주택자들은요, 비과세를 갖췄었는데요. 정책이 발표된 8월 2일, 그 다음날 8월 3일부터 이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앞으로 2년을 거주해야만 또 비과세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이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이 분양권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고 이번 대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청약 조정 지역 내 갖고 계신 주택은요. 4월 이전에 매도하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4월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 안에 정리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비조정 지역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양도 차익이 굉장히 적은 주택, 그리고 또한 이 단기 보유한 주택, 이런 순으로 단계적으로 주택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텐데요. 이렇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건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양도세가 부담이 되신다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8.2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된 그런 주택은요. 일단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또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계속해서 유지해 기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오는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많이 유도를 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뭐 임대 그 주택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사회보험 이런 등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 그런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의 조건은 좀 더 개선될 방향성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합법적으로 그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상태에서 좀 주택을 늘리면서 투자, 조금 적극적으로 선투자, 좀 바람직한 투자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세금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성공 투자 전략이란 주제인데요. 8월 11일, 12일 금, 토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학동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송파구 송파구. 은정동 3번지 예. 현대아파트.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예. 뭐 대형 평형인가요? 아니면 조금 작은 네, 것인가요? 44평형, 전용 38정. 예. 알겠습니다. 현대 1차 문정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정동 현대아파트 사시고요. 지금 직접 아직 살지 거주하시나요? 않고 네. 반전세 주고 있고요. 네. 2000년대에 구입했어요. 2000년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예. 혹시 그 최근에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지금 뭐 그 부동산에서 뭐 팔라고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8억 정도. 8억 정도요. 예. 예, 뭐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가 제일 싸지요, 그 근방에서.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40평대가 8억 정도라는 건 평당 2천만 원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그동안 조금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재건축에 대한 충분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사업 인가 단계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도통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문정동 가락 현대 1차가 뭐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바로 이제 앞에 문정 법조다운이 조성이 되면서 또 이제 주변으로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가락시형이 재건축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사업이 그동안은 뭐 잠실역 주변 그리고 이제 뭐 가락시장역 주변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 재건축 시장이 차례는 이제 송파 이쪽 남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뭐 가락 현대 1차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뭐 프라자라든지 극동, 사만 이런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재건축 심의를 넣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송파구 쪽에서 지금 약간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넣었을 때 아무래도 도계위에서 승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 가락 현대 1차 아파트가 처음에 조성됐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고가의 아파트로서 이름이 날렸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연차가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낡은 아파트가 된 거고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평형대가 좀 커요. 예, 40평대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른 거고요. 그러니까 가락 현대 1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하면은 이제 당초에는 35층을 지으려고 이제 심의를 넣었었는데 이 위로에서 비행기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네, 그 성남 비행장 가는 비행기들이 많기 때문에 고도에도 조금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넣은 게 이제 22층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넣었고 지금은 한 500여 세대 되잖아요. 그게 한 이제 900여 세대로 이제 조금 더 세대 수가 많아지면서 재건축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간에도 이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뭐 1억 정도는 충분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기간이 15년이 넘으셨어요. 예. 예,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안에 한 4, 5년 했어요. 4, 5년 하셨고요. 네. 어쨌든 이제 재건축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매도하시기는 조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냐면은 뭐 재건축하면서 이 대형 평수들의 뭐 1+1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매도하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좋아서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을 보유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뭐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가액이 크게 떨어질 여력은 없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셨으면 하는 그런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그게 뭐 내년부터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관계 없나요? 뭐 초과 이익이 많으면 세금 조금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뭐 초과 이익이 많아도 세금을 안 냈지만 앞으로 재건축 될 것들은 뭐 초과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좀 더 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초과 이익에 대해서 조금 세금만 더 내시면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문정동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음 분은요?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거 말씀 주세요. 어느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저는 분당에 분당. 정자동에 네네. 정든마을 신화아파트 59평을 예, 오랫동안 한 9년 정도 9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매도하려고 한 2년 전부터 부동산에 내놨는데 예. 연락이 없다가 요새 자꾸 매도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선생님 예. 좀 고견을 여쭙는데요. 예, 저희 잘 주셨어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든마을 신화 아파트 말씀 주셨죠? 네네. 대형 평형의 아파트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 거주 중이신 건가요? 저는 이제 서울로 나왔고요. 아, 예. 지금 전세 주고 있습니다. 네, 전세 주고 계시는데 네. 이제 걱정은 좀 너무 평수가 크죠?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에 한 3년 전부터 내놨는데, 네,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자꾸 매도하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시구나. 혹시 뭐 가격은 시세는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던가요? 시세, 이제, 뭐 저는 그때 7억 5천 정도 내놨는데, 네. 지금 뭐 8억으로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제가. 네.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당이란 곳이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네네. 정자동이 워낙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가격들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분당에서도 이 정자역이라든지 뭐 미금역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아직도 주거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일기 네. 신도시들이 아무래도 조성이 잘 되고 뭐 인프라라든지 교육 요건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기 신도시로도 계속해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특히 소형 평수들은 가격이 많이 더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이 정든마을의 신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59평이 뭐 한 8억까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20평대는 4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거기는 20평대는 평당 2천인데 내가 네. 갖고 있는 59평, 거의 60평에 달하는 거는 뭐 평당 2천이 안 되고 한 1,200, 1,30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요즘 네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3년 동안 전화가 없었냐면 그동안은 네. 분당도 어느 좀 시점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네. 조금 상승이 멈춘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2, 3년에 워낙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당이라든지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수 20평대, 30평대는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네.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3년 전에 7억 5천에 내놨는데 지금도 뭐 8억에 내놓는다는 거는 가격이 거의 안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 계시니까 제 네네. 생각에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예, 8억에 네. 뭐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안 한다시고 하시면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 8년은 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안 하시면은 이거는 그 30년이란 연한이 채워지는 그 순간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이란 얘기가 나오려면 이 분당 네. 지역은 앞으로 7, 8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쭉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땐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셔가지고요. 차라리 서울에,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서울 네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스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네. 남산 쪽에 대림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예. 그쪽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던데 남산 대림 아파트가 네. 거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는 예. 어떨까요? 뭐 남산 대림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5층짜리고 저층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네. 사업성이 좋은데 네. 어쨌든 사업 속도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속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주택을 또 소유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예. 종로구 쪽에 이제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가구 1주택에서 뭐 2주택, 3주택으로 넘어갈 때마다 뭐 네. 양도하시는 데 있어서 뭐 3억 이상은 또 거래 신고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아, 예. 지금요. 투자하셔도 네. 충분히 좋은 곳이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네.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건 좀 더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대책이요. 네네. 아, 저희 언제 네네. 세미나 오셔갖고 상담해 주시면은요, 제가 상담을 네. 친절하게 또 1대1로 해드릴 거니까 저희 세미나 네, 한번 네. 예약하고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아,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분 또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저희 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는 김포 풍무동에 예, 예. 하나 꿈의 그림 4블럭. 하나 꿈의 네. 그림 4블럭. 그게 24평하고 29평 두 개 매물 매도했는데 앞으로 예. 전망이랑 예. 그 매도 시점. 음.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두 건을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포의 하나 꿈의 그림 4블럭에 있는 아파트인 거죠? 네네. 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김포에 거주하시나요? 예, 저 풍무동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투자를 주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 꿈의 그린 4블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내년 말쯤에 입주 예정이죠. 네네. 네, 근데 이거를 분양권을 사신 거예요. 네. 아, 분양권 2개 24평, 29평을 사셨고요. 네. 혹시 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프리미엄이 조금 붙은 상태에서 제가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4평이 한 3억 초반 정도 할까요? 그쵸. 29평이 한 3억 중반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예. 네.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김포라는 지역이 앞으로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뭐 서울과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이제 풍무역도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뭐 경쟁률도 물론 높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하나 꿈에 그린 단지잖아요. 네네. 예, 꿈에 그린이 되게 다양하게 단지가 굉장히 많은 세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 지역은 아무래도 공급량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시세를 주도할 만한 아파트는 역시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풍무 푸르지오가 입주된 것도 있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풍무 푸르지오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풍무 푸르지오의 24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억 중후반 정도 가고 있고요. 29평은 이제 4억을 조금 넘어선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은 꿈의 그린도 따라 올라갈 수 있고요. 이 풍무 푸르지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하나 꿈의 그린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라는 지역이 물론 이제 서울하고 접근성은 좋습니다. 여기 이제 마곡지구 생기면서 이 마곡지구에 오는 사람들도 김포로 많이 오질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뭐 장기지구 같이 한강신도시 조성했었고 또 풍무지구 조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기신도시, 뭐 김포라든지 파주 같은 곳에 공급량이 많은데 생각보다 분양 실적이 좋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없었고요. 또 바로 밑에 검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단의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제대로 됐다면 풍무가 또 좋았을 텐데 스마트시티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단의 그 스마트시티 무산된 그곳에 뭐가 들어오느냐? 또 아파트랑 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변의 공급량을 봤을 때 이 가격들이 지금 상황에서 막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실 거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목적이라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신 가격에 있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이라도 더 붙었을 때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투자 목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프로지오요. 네, 그게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서 예, 매도를 하고 프로지오를 이사를 가고 싶은데 네. 계속 올라서 제가 시점을 놓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프로지오도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 있고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도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기왕이면 차라리 저라면 꿈의 그림 두 개를 다 정리하고 저라면 푸르지오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푸르지오는 이 풍무동에서는 어쨌든 시세를 주도할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푸르지오가 올라가면은 뒤에 거는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 주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할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푸르지오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죠. 자, 시청자님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고만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어떤 곡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프레비뉴하고요. 예. 레미안 에스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어서 34평. 네, 네. 근데 요즘 시세를 보니까 너무 올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도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에스툼이랑 프레비뉴라고 말씀 주셨죠? 네. 신길 뉴타운 쪽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실거주 하시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좋은 아파트를 보고 계셔서 가격이 오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실거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조금 오를 거 기대하신다고 하면은 에스티움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레미안 에스티움이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측면이나 뭐 세대수 이런 걸로 봤을 때 신길 뉴타운 내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신길 뉴타운의 시세를 주도할 아파트는 에스티움입니다. 뭐 역에서도 가깝고 단지 수도 세대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미안 에스티움이 어떻게 보면 같은 평형대 34평형대에서 최고가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길 뉴타운이 그 프레비뉴 아파트는 조금 입주한 지가 됐죠. 입주한 지가 한 2, 3년 된 거고 에스티움은 올해 입주한 거고 앞으로 뭐 옆에 아이파크라든지 또 올해 분양했던 보람의 SK 또 여기 자이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한 2군데 정도 분양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이 그동안에 조금 안 좋은 이미지였다면은 앞으로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이미지, 실거주하기도 좋고 또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업무 그런 배우직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시니까 더더욱 고민 안 하시고 저라면 가격이 올라 있지만 그래도 레미안 에스티움을 선택하시는 게 앞으로나 좀 미래를 보더라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34평형대라고 하면은 레미안 에스티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요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조금이라도 하락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하락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가격을 하락한다 이런 기대는 조금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민도 안 하시고 에스티움에 한 표를 던지시네요, 본부장님께서요. 예, 시청자님 좀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다면 직접 찾아와 주세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체크해드려요.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성공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8월 11일, 12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합동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립니다.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02-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중선 부장, 이철웅 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세 건의 물건 저희 들여다볼 거고요.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안중선 부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이번 만나볼 매물은 서부권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부권이 과거에는 마곡지구가 미분양 사태까지 겪으면서 좀 많은 또 기대감이 좀 없었던 지역인데 현재로 보면은 마곡지구 지금 민간 분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2배 가까이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런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접 투자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 풍부하게 있는 그런 매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신정동 한번 다녀올게요. 이철웅 소장님의 투자 포인트도 챙겨보도록 합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보통 역세권 그러면 도보로 뭐 5분에서 10분이면 이제 역세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이제 마장동 지역인데요. 바로 마장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왕십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더 갖춘 지역. 여기뿐만 아니라 대학가와 주변에 또 상업지 입지까지 굉장히 좀 풍부한 지역의 물건 하나 하고요. 또 바로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청량리 개발과 더불어서 대규모의 이제 상업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고 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맞춰는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용두동 두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초역세권 오피스텔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마장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보려면 이 지역을 잘 알아야죠. 마장동입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부탁드려요. 저는 마장동 그러면 일단 소고기 생각부터 먼저 납니다. 소고기요? 네, 마장 축산물 시장. 네. 자, 마장역에서 제가 이제 MC께서 2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같은 날 비가 좀 살짝 오고 있죠. 이런 날 우산을 안 쓰고 걸어서 갔을 때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장역에서는 1분 거리고요. 여기에 또 이제 분당선이 또 지나가고요. 여기에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라든지 또 동분간선도로 또 강변북로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는 청계천 지리가 흐르죠. 청계천 지리를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가신다 그러면은 또 중랑천이 이어져서 또 한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운동 좋아하시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제 또 뚝섬도 있죠. 그다음에 또 용두공원이라든지 천변의 어떤 그 녹지공원, 수변공원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청량리 인근으로 가게 되면은 마장동과 주변에 이제 재래시장이 좀 많기로 유명합니다. 예, 물가가 굉장히 좀 싸기 때문에 재래시장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입지뿐만 아니라 왕십리 같은 경우는 센트라스와 또 텐질로 대변되는 뉴타운이 이제 입주가 완료가 됐죠. 반대편의 청량리 쪽은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왕십리와 또 청량리 사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개발 압력을 받아서 집가 상승을 꾸준하게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아래 또 이제 한양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원, 병원까지 정말 큰 수요가 바로 아래쪽에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오피스텔에 따른 임차, 월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의 입지를 자랑하는 신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축산물 시장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뭐 개발 호재가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겠죠? 축산물 시장 현대화 작업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축산물 시장이 예전에 좀 이미지가 사실 안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예, 냄새가 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유커들이 많이 찾아오고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또 외국 관광객들이 축산물 시장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성동구에서 야심차게 이제 현대화 시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이 나온 게 이제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예전에 축산물 시장 그러면은 뭐 이제 악취도 좀 나오고 이렇게 좀 꺼려하는 대상이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축산물 시장을 서울시에서 이제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이곳을 찾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오게끔 이렇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마장역에서 가장 근접한 개발 호재가 바로 이제 예전에 이제 골칫덩어리였죠. 바로 이제 한전부지. 마장동의 한전부지 이전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옮겨주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뭐 폐변압기라든지 변전소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한전부지가 마장역 불과 한 30초, 30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지가 바로 이제 김포 학원 3단지로 계약 이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이면 이전이 완료가 되고요. 이곳을 성동구에서는 이제 공원과 또 녹지공간과 일정 부분의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역세권 개발 계획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물근지에서 걸어서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근접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량리의 균적지구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30층, 40층의 초고층 건물이 아니고요. 50층, 60층의 초고층 건물이 4개 동, 5개 동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청량리 개발로 인해서 이주에서 내려오는 이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또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GTX 요즘에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습니다만 A노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B노선과 C노선이 경유지 또 출발지가 이 인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고속철의 어떤 그 혜택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직 이제 지어지는 준공월이 좀 여유가 있어요. 내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골조가 이제 제 키보다 훨씬 높게 한 2층 정도 골조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총 8층 건물로 올라가게 되는데 4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다음 5층부터 8층까지는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4개 동의 96세대 아파트 단지를 치면 정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급의 단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분리형 원룸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여기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2개 층의 지하 주차장과 또 지상의 주차장, 여기에 뭐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또 원룸이기 때문에 그냥 낮에 집을 비우고 사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의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신축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AS까지 계속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건물 관리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또 임차수혜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의 걱정, 건물 관리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매 가격 그리고 투자 시 메리트도 점검 주세요. 글쎄요, 가격이 얼마면은 싸고 얼마면 비싸 이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간 넘어가지만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셨을 경우는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양가 자체가 2억대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는 2억 200, 전세 같은 경우는 한 1억 한 7천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은 3,200 정도 갭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곳을 수익형 월세로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증금 한 2천에 월세 한 6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을 1억 한 2천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월세 투자 시 한 6,2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금리 굉장히 낮죠. 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또 올리면서 나중에 또 매매 시에는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이까지 도움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은 제가 여기에서 1분, 2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방문만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쉽게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장동 오피스텔 점검했는데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1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지금 비가 좀 밖에서 살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 차를 타고 가서 닫자마자 열고 내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정도 가까운 지역은 정말 내가 걸음으로 걸어서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건지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워낙에 역세권에 가깝고 또 이제 그 세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건물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걱정 별로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장동 오피스텔입니다. 직접 현장 가보시죠. 그리고 정말 역과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죠.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 전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91번 열어놓고 있어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 답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이 중 3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정동으로 한번 눈 돌려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신정동 입지적인 특징 어떤 걸 볼까요? 네, 우선 신정동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굉장히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으면 바로 반 정도는 이 신정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목동과 학군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지하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신정역에서는 도보로 약 1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직접 한번 와서 보시면은 30초 정도면 도달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자리를 잡고 있겠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도보로 약 5분 정도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신정 내거리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호선을 통해서 여의도와 그리고 서울 도심권 그리고 강동까지 연결되는 핵심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2호선이면은 뭐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이런 핵심 노선들을 지근거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하철적인 교통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목동 역세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동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학군형 주거 중심지답게 목동역 주변으로 학원에 대한 상권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배후 상권을 보게 되면 목동 로데오 거리라든가 주변 상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신정 뉴타운을 따라서 연결이 되는 이런 상권의 중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좌측 부분에는 또 이런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이란 이런 개발 호재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과 그리고 자동차 교통망이 두루두루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대형 마트랑 그리고 뭐 이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목동과의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가 마트 등 이런 상권들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내다볼 수 있나 개발 호재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 지역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발 호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 내에서도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바로 신정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분양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 최고 높은 경쟁률이 95대 1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마곡지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마곡지구와는 다르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학군형 주거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가지 더 있는 부분은 목동 재건축입니다. 바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하면서 약 27,000여 세대가 지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까지도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마곡지구가 2020년까지 완성도를 보이는 동안 그만큼 또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군형 주거 중심지답게 고소득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권도 팽창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신정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우선 건물이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본 세대 같은 경우는 해약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분양가 그대로 지금
매입이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고요. 6층 중에 3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 가시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3층이지만 앞에 탁 트인 조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런 선호도가 높은 형태다 보시면 좋겠고요.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임대가 계속해서 잘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임대 놓으시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이런 역세권의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상권지 바로 뒷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입되는 인구에 따른 집가의 상승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대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앞서 공개된 이 정보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힐스테이트 지금 목동에 들어선 가격대가 지금 2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뭐 재정비 촉진지구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8,500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7,500 정도의 지금 전세가 임대가 실질적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실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이런 가격대다 보시면 좋겠고요. 월세 투자하셨을 때도 2천에 약 70에서 8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5,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전세 투자하시는 금액으로 수익형 부동산까지 두루 살펴볼 수가 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걸 생각할까요? 네, 우선은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고려를 하고 계신데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물건 같은 경우는 2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취득록세가 전액 면제가 되는 이런 큰 세제 혜택도 보실 수가 있으면서 40제곱미터 미만이죠. 따라서 양도소득세까지도 최대한 또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는 임대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정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요. 이번에는 동대문구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군요. 6층 건물이고요. 2층, 3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유난히 이 지역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용의 머리 동네다, 이제 다 알아요. 그래도 이 지역의 특징들 점검 주신다면요. 첫 번째 물건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아래쪽에 성동구가 되겠고요. 바로 이제 청계천만 맞은편 건너면은 이제 행정구역상 동대문구, 우리 MC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로 용의 머리 동네,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 용두역, 동대문구청역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한 3, 4분이면은 도달이 가능한데 이곳 한번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번 출구 나오면 홈플러스가 있고요. 홈플러스하고 연결되는 게 또 동대문구청이 있습니다. 이곳을 항상 지나다니게 되시는데 바로 이곳에서 역세권 내에 도보와 한 5분 거리, 3분에서 5분 거리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있는 또 창량리 민자역사가 있죠. 이곳까지는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은 더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데 창량리 같은 경우는 광역 급행철도망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나가는 철도 교통의 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두공원이라든지 청계천이 또 인접을 해 있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그러면 이제 경동시장 내지는 뭐 양령시장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신데 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뭐 청과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래시장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청량리 일대다. 그만큼 아직은 저평가가 됐고 생활물가도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할인점,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용두동에 있는데 용두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임차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가장 가까운 역은 시립대입니다만은 고려대, 고대생들도 굉장히 이쪽에서 이제 그 전세나 월세 사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좀 많고요.
같고요. 바로 위쪽에가 이제 또 서울시립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전세 월세 가격으로 학생들의 주거 시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를 이용한 내부 이렇게 내부 순환도라든지 또 동부간선도라든지 강변북로 이곳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한 시내외 출퇴근,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시외곽, 서울 시내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따져보죠. 개발 호재도 많을 텐데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청량리 일대에 60층에서 65층 건물 4개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전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예전에 이제 그 홍등가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죠. 바로 이곳이 철거가 거의 99% 완료가 되고 한 3집에서 4집만 명목상 형식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감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말 불량주택이 많고 쓰러져가는 주택이 많았던 지역이 마천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청량 일대에. 자, 60층에서 65층짜리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고요. 그 옆에 또 한 동짜리가 45층짜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곳에선 백화점, 또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그 복합 건물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5개가 딱 자리 잡았을 때는 바로 청량 일대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용두동 이곳에서는 눈에 잡힐 듯이 가시권에 있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량이 이제 예전에 강원도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 또 강원도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차를 이용해서 많이 다녔었죠. GTX 소식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GTX의 B노선 출발점이 청량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송도까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곳을 더 연장을 해서 이제 마석까지도 끌어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C노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에서 GTX 3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이 바로 이곳 중요한 청량리 일대를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면목성 경전철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민자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청량리에서 면목동 일대까지 이렇게 경전철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에 경전철이 개통이 됐을 경우는 이곳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유동인구 또한 늘어나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량리 사구역 바로 아래 지금 현재 동부청과시장이라고 네모 반듯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도 청량리 아까 사구역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50층에서 54층, 55층 이곳 역시 4개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청량리 사구역과 동부청과시장에 초고층 건물이 9개가 올라갔을 때는 이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 많고 집가가 싸지만 향후 개발이 완료됐을 2021년에서 2022년 이후가 된다 그러면 이 일대의 집가 변동은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쁘게 잘 지어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벌써 이제 8월이니까 지난달입니다. 7월 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총 6층 건물입니다. 물론 이제 뭐 1층에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큼직큼한 또 냉장고, 또 빌트인 세탁기까지 구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갔는데 청소까지 깨끗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 한번 와서 보시면은 큰 주택부터 원룸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학교라든지 또 서울시립대라든지 주변의 청량리 일대에 또 자영업을 하시는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월세가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월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도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 관리업체에서 같이 건물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건물 관리까지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부터 점검 주세요. 자, 가격은 제가 이제 2억 4천짜리 중간 가격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는 2억 2,500부터 조금 더 큰 것까지는 2억 한 5,50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 2억 4천이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한 2억 정도. 따라서 갭 투자로 가신다 그러면 한 4천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다고 그랬죠. 자,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70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1억 한 4천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금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한 8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금리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갭 투자도 좋지만은 이번에 파리 대책 나오면서 갭 투자에 제한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세 투자로 가신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공실 없이 안전한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투룸이기 때문에 향후 한 4년 이상의 월세를 받다가 매도 시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도움으로 시세 차익까지 같이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혹시 유의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선분양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의외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예. 보물권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뭐 그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공실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은 워낙에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싸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전세 가격 전세 2번 정도만 돌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까지 점검을 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세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습니다. 계속 주세요. 오늘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홍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